자, 그럼 이제 2장 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14번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 걸 순식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여기 사인 앞에 141이 뭐예요? 최대값이 된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실효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한 실효값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루트 2분의 전압의 최대값이다. 자, 루트 2라는 게 1.414죠? 그 다음에 전압이 14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눠주게 되면 몇 볼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의 실효값은 100볼트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 사인 뒤에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원래? 우리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각속도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는 초당 회전각을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 세타는 오메가 t와 같다. 물론 오메가를 각주파수로 바꿔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2파이 f가 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곧 뭐와 같다? 사인 오메가 t와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오메가를 표현할 때 주파수의 환경이 60Hz가 있고 50Hz가 있다. 다른 조건부를 많이 부여할 수가 없어요. 왜? 세계적으로 60과 50Hz는 상위 주파수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60Hz를 대입했었을 때 오메가는 얼마가 됩니까? 딱 보세요. 여기 F에다가 60 대입하면 자, 120파이가 되겠죠. 맞죠? 오메가라는 게 2파이 F였다. 그리고 F에다가 60을 대입하니까 120파이가 될 것이고 120 곱하기 3.14를 취하게 되면 377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50Hz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는 100파이가 될 것이고 100 곱하기 3.14를 취하게 되면 314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그럼 우리가 문제상에서 377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몇 헤르츠다? 60Hz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거꾸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을 굳이 쓰고 싶다.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럼 이를 통해서 주파수를 구하게 되면 2파이 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2파이 분의 오메가가 얼마입니까? 문제에서 377이 되겠죠? 그럼 이를 대입하게 되면 그대로 60Hz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패턴이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인 앞에가 무슨 값? 최대값이구나. 그리고 사인 뒤에 시간의 함수 앞에가 오메가짜리인데 오메가가 120파이라든가 370이 나오면 60Hz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거는 파형의 위치, 위상차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에 대한 위치니까 위상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파형이 진상이에요? 지상이에요? 지상,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이 얼마예요? 파형 딱 보세요. 웨이브. 100볼트다. 그러면 사인 앞에 100볼트가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선택지 1번과 2번은 100루트이니까 잘못된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파형이 앞으로 얼마만큼 나갔어요? 6분의 파이만큼. 그렇죠. 여기까지가 6분의 5파이니까 나머지 요만큼의 크기가 6분의 1파이. 그러니까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진상이 될 것이다. 플러스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대한 순식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전류파형보다 위상이, 그러니까 상에 대한 위치죠. 상에 대한 위치가 30도만큼 앞서게 되고 최대치가 100V가 되는 전압파형을 나타나게 되면 어떤 것이냐. 자, 최대값이 100V니까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전류가 가지는 위상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세타1이라고 할게요. 전류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레디안이죠. 그럼 얘를 레디안이 아니라 레디안법이 아니라 디그리로 바꿔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분의 180도가 되겠죠? 그럼 몇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0도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전류파형보다 위상이 30도 앞서 나가게 해라. 진상으로 만들어라. 그럼 진상이면 플러스, 지상이면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에 대한 세타2 같은 경우에는 세타1에다가 30도를 더해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0도에서 플러스 30도를 취하게 되면 몇 도가 돼요?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0도는 몇 파이 레디안입니까? 그렇죠. 180도에서 6을 나눈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레디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요. 이해는 좀 되십니까? 네. 100%는 아닌데 뭔가 자꾸 보시다 보면 이해도 이해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빠르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전기인들이 말하는 이런 규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수동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으로만 쓰지 마시고 말로도 많이 뱉어보세요. 많이 말로 뱉어보시고 답변하시고 그럼 됩니다. 자, 다음으로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값이 100V, 주파수가 60Hz가 되는 정형파 전압이 있다. 시간이 0초에서 순식값이 50V가 되고 이 순간 전압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정형파의 순식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최대값이 얼마라고요? 100V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가 원래가 무슨 자리예요? 자, 오메가 t 자리. 그러니까 여기 오메가 자리죠. 그럼 오메가가 2파이 f가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120파이로 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몇 헤르츠였다? 60헤르츠였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를 한번 파형으로 그려볼게요. 자, 파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여기가 지금 현재 100V입니다. 자, 근데 지금 순식값이 50V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50V가 되는 지점은 자, 50V가 되는 지점은 요거의 반값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0도부터 시작하는 파형을 레퍼런스 페이지다 라고 표현했죠. 레퍼런스 페이지, 기준 파형이다. 그럼 이 레퍼런스 페이지에 대한 전압에 대한 순식값은 어떻게 나타내요? 100 사인 오메가 t다. 이 얘기죠. 근데 이 순식값이 몇 볼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 50볼트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사인 오메가 t 항목이 얼마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분의 1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1.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에 대한 비율값에 의해 사인 30도가 2분의 1 값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오메가 t와 같은 글자가 세타 값이었죠. 그러니까 세타 값이 30도였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이 공식을 쓰게 되면 사인 세타 이꼬르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2분의 1 값이 돼야 된다. 그럼 따라서 세타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항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로 아크 사인 2분의 1을 눌러주게 되면 그대로 30도가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0V가 되는 지점이 30도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0초에서 순식값이 50V가 되는데 이 순간의 전압이 여기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 반대쪽 라인을 보니까 여기는 감소하는 거죠? 그럼 감소하고 있을 경우 정형파의 순식값은 얼마가 되냐? 자, 그럼 여기까지 180도예요. 그럼 여기서 30도만큼 떨어진 구역이 바로 여기 50V가 되는 지점이죠? 그럼 몇 도입니까? 150도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0초일 때, 시간이 0초일 때 이 지점이 관통하려면 앞으로 150도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한 전압에 대한 파형은 얼마가 되냐?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50도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형이 150도만큼 앞으로 나가줘야 된다. 만약에 이 순간 50V가 되는 순간이 증가하는 강도였다. 감소가 아니라 전압이 증가하는 거였다 하면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두 개의 교류전압의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시하게 되면 몇 초가 될 것이냐. 자, 지금 여기가 위상차가 얼핏 보면 둘 다 마이너스 30도가 똑같죠? 근데 여기 웨이브는 뭐예요? 사인 웨이브고 여기는 코사인 웨이브예요. 그럼 이걸 파형으로 그리게 되면 요게 사인 웨이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코사인 웨이브죠. 조금만 더 연장해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거는 사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인 파형이 몇 도만큼 앞서간 거예요? 90도만큼 앞으로 넘어가줘야 코사인 파형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거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사인 웨이브와 코사인 웨이브는 90도만큼의 위상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90도는 몇 파이 레디안이에요? 2분의 파이 레디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러한 위상차를 시간으로 표현할 때는 반드시 각속도에 대한 개념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라는 거는 초당 회전각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메가 분의 세타 값이 됩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오메가 값 얼마예요? 요 자리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120파이가 되고요. 자, 세타. 항상 우리 오메가의 단위가 뭐예요? 오메가의 단위. 디그리가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레디안 퍼 세크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를 표현할 때 세타 값은 레디안을 말하는 거예요. 레디안. 그럼 여기에서 90도라는 거는 2분의 파이 레디안이다. 이 뜻이죠. 그럼 요거 2가 번분수로 밑으로 내려가지게 되면은 240파이 분의 파이 서로 지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은 240분의 1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흐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교재를 3회독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회독이라는 건 본론을 가지고 3회독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에 관련된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다음은 19번 문제. 교류 전류는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한 죽의 평균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이 문제에서요, 만약에 수학적인 한 죽의 평균이라고 말이 들어가면 답은 0이에요. 수학적으로. 근데 우리는 항상 수학적인 주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학술적인 주기를 따지는 거죠. 해서 본 문제에 수학적이란 단어가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을 답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옛날 한 90년도? 90년도 기출문제를 막 찾아서 풀다 보면 한 죽의 평균값이 0인 정답이 있어요. 아니 왜 0이지? 하고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시다 보면 거기에 수학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수학적이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값을 답으로 제시해라. 몇 번입니까?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곱하기 2를 취하는 것이다.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류 전압의 시료값이 314V일 때 뭘 물어봤어요? 평균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지금 전압을 물어봤으니까요. V average value, VA값, 평균값을 제시할게요. 그럼 평균값 공식이 뭐였어요? 최대값을 반주기로 나눠서 곱하기 2를 취하는 것이다. 풀어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2 나누기 3.14 얼마 된다고요? 0.637 최대값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시료값이라는 거는 루트 2분의 전압의 최대값이죠? 최대값이에요. 따라서 최대값 전압이라는 거는 루트 2 곱하기 시료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최대값에다가 루트 2 곱하기 전압의 시료값을 탁 하고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더라? 0.9 곱하기 전압의 시료값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요거 다 기억하시죠? 자, 평균값이라는 거는 0.637 곱하기 전압의 최대값인데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다.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0.637 곱하기 루트 2 하면 0.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314에다가 자, 전압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0.9 곱하기 전압의 시료값이니까요. 0.9 곱하기 31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39, 27, 9119, 49, 36 하니까 계략적으로 283V가 만들어진다. 자, 이해되십니까? 값에 대한 기호는 그냥 V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래 첨자에 아무것도 없으면 시료값이에요. 맞습니다. 맥시멈, M자가 들어가면 최대값. 에버리지 밸류, A가 들어가면 평균값.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시료값. 근데 이제 일부 꼼꼼한 사람들은요, V하고 RMS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뭘 물어봤어요? 평균값을 물어봤어요. 방금 전에 했습니다. 자, 평균값은 시료값의 얼마다? 0.9배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 그리고 최대값은 루트 2 곱하기 시료값이니까 2, 3이 무슨 값이다? 이게 실효값이다. 그럼 시료값에다가 0.9만 곱하면 평균값이죠? 그럼 몇 볼트다? 2.7V가 될 것이다. 정답은 4번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푸는 느낌 아시겠죠? 예, 이런 느낌으로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끄시면 안 됩니다. 한 문제 푸는데 최소 20초 안에 끝내도록 빠르게 치고 나가시는, 여러 번 반복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2번 문제. 딱 보기만 보더라도 이거 시료값에 대한 계산식을 물어봤구나. 시료값을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루트, 밍스, 스퀘어. 자, 한번 전류의 시료값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뭐예요? 루트.
밍스 뭡니까?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물론 적분은 주기 시간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기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뭐다? 평균값, 밍스였다. 그리고 마지막 S는 뭐였어요? 스퀘어, 제곱을 취하는 것이다. 이 뜻이었죠? 그러면 자, RMS로 표현한 정답 몇 번입니까? 우선 여기가 조금 헷갈리게 적혀져 있죠? 제곱 지워주게 되면 여기에 루트가 들어가지겠죠. 이렇게 하니까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파 교류의 시료값은 평균값의 몇 배가 될 것이냐? 자, 정형파에 대해서 시료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형파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전류를 기준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교류의 평균값.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곱하기 몇을 취하는 것이다? 2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주체가 시료값을 물어본 거예요. 시료값을. 시료값은 평균값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번 식에 의해서 평균값을 최대값으로 역산시키게 되면 자, 최대값은 파이 올라가지고 2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해준 최대값을 1번 식에다가 그대로 놓아보자. 그러면 시료값은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인데 여기다가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루트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 되겠죠. 자, 맞죠? 그대로 요 식을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값에 이 루트 2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날 것이다.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이라고 하게 되면 시료치와 평균치는 각각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 아까 전에 파형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었어요?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시료값을 구할 때 어떻게 외워라? 최. 그리고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구해라 라고 했죠? 그 다음 평균값 어떻게 구했어요? 구형파는 최대값 자체가 평균값이고 삼각파는 구형파의 반값. 그쵸? 그 다음에 정형파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곱하기 2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저처럼 그냥 외워진다고요.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삼각파의 최대치가 1일 때 시료값과 평균값은 얼마냐? 루트 3분의 1과 2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루트 3분의 1과 2분의 1 값.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속 요거를 가지고 이 파형에 따른 시료값, 평균값 볼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감각이 완벽히 깨어있지 않으면 아까 정리했던 그 표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5번 볼게요. 자, 지금 이거 톱니파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톱니파에 대한 면적과 삼각파에 대한 면적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 말은 뭐냐? 톱니파가 가지고 있는 평균값과 시료값은 삼각파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면적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톱니파, 즉 삼각파의 시료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최대값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몇 번이죠? 1번이네, 1번. 그래서 정답 1번으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26번 문제. 자, 이거 반파죠? 예, 반파. 그래서 그림과 같은 이러한 교류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정형파 교류의 반파 정류파의 시료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이러한 심벌이 있어요.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자,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다.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데 반대쪽 방향, 불락 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교류라는 건 뭐냐? 우리가 회로에서 교류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최초의 포지티브, 최초의 플러스 면적에 대해서는 전류가 정방향으로 출발하고 다음 반죽이 네거티브인 전류가 역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전류가 갔다가 왔다. 계속 교반하면서 흘러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류라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정형파 사이클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정방향에 대해서는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이죠. 근데 역방향에 대해서는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안 흐르는 거예요.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이오드를 거쳐나가게 되면 파형이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파형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맥류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양방향성 전류를 한쪽으로만 가지러 다게 정돈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류파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반파 정류파형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양방향 전류를 한쪽으로 가지나게 정돈시켜 흘려보낸다라고 정류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에 따른 뭘 구하는 거예요? 실효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실효값에 대한 표, 아까 어떻게 외웠었다?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에 대해서 실효값을 구할 때는 최 해서 루트 1, 루트 2,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근데 이걸 반파로 바꿔줄 때는 얼마로 곱한다라고 했어요? 반파로 할 때는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될 것이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2 하니까 얘는요? 루트 6분의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형 반파에 대해서는 2분의 최대값이 될 것이다. 해서 3번으로 바로 찍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파형을 가진 한쪽으로 톡톡 튀면 맥방맥자를 써서 맥류전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했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반파정류파다. 같은 말이에요. 반파정류파다. 자, 이 파형에 대한 평균값이 10A라고 하게 되면 전류의 실효값은 얼마가 됩니까? 자, 이게 무슨 파형이에요? 정확히 따지면은 구형 반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형파에 대해서 실효값이 있었고 평균값이 있었어요. 전부 다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파형이 반파로 넘어가지게 되면 평균값은 얼마가 되는 것이다? 평균값은 2분의 1배가 되는 것이다. 왜? 면적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그래서 2분의 최대값이 되는 것이고 실효값은 그냥 2분의 1이 아니라 루트 밍스 스퀘어 평균값에 대한 개념에서 뭐가 추가가 된다? 루트가 추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표를 자유자재로 연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였어요? 무슨 값? 구형 반파의 실효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실효값은 전류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속에 제시가 된 게 평균값이 제시가 돼 있어요.
그럼 평균값 공식은 뭐다? I average value. 평균값은 2분의 최대값이 된다.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자, 최대값 전류는 2 곱하기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전류가 10A라고 그랬어요. 그럼 2 곱하기 10이 되니까 몇 A가 돼요? 20A가 된다는 얘기예요. 20A. 그렇다면 이 평균값 전류, 최대값 전류 20A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루트 2분의 20A.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보기 좋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 약분해 주게 되면 10이 되니까 10 루트 2가 된다. 그럼 루트는 1.414니까 곱해 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14.14.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를 못 풀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평균값이 클까요? 실효값이 클까요? 자, 정형파로 한번 따져볼게요. 정형파. 자, 정형파에 대해서 전류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전류의 최대값이에요. 요거 풀어주게 되면 의미 없다라고 했지만 0.707 최대값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전류의 평균값 어떻게 됐었어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눠서 곱하기 2를 취한다라고 했죠? 그럼 2 나누기 3.14 하게 되면 얼마 돼요? 0.637 최대값이 돼요. 누가 더 커요? 평균값보다 실효값이 약간 크죠? 약간 커요. 항상 약간 커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값이 10A면 10A보다 약간 크게 실효값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 정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2배까지 커지진 않는다. 2배까지 커지진 않는다. 약간 커지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10초간은 50A 전류를 흘리고 다음 20초간은 40A 전류를 흘리면 전류의 실효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효값을 구하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루트 믹스 스퀘어 공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무슨 파형이에요? 구형파죠. 그럼 구형파의 특징은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이 같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효값을 뭐로 해석할 수가 있다? 평균값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면적을 구해서 그 시간만큼 나누는 게 평균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 면적값 얼마예요? 면적값 얼마입니까? 밑변은 10, 높이는 50. 50 곱하기 10 더하기 자, 이만큼의 면적은 얼마예요? 그렇죠. 높이부터 할게요. 40 곱하기 20.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간은 얼마요? 30으로 나눠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요. 이게 한 주기잖아요. 그렇죠? 30초까지가 주기 아닙니까? 맞죠? 면적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뭐다? 적분이다. 면적을 구하는 행위가 적분이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주기 시간으로 나눈 게 평균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기 눌러주시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냐? 43.6이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더 세련되게 한번 구해볼까요? 조금 더 세련되게. 이게 세련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봐보세요. 만약에 파형이 이렇게 왁구가 채워져 있어요. 그럼 실효값 얼마예요?
40. 맞죠? 40. 만약에 이 파형이 50으로 이렇게 왁구가 채워져 있어요. 그럼 시료가 얼마예요? 50.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이게 딱 정확히 반으로 쪼개져 있으면요? 45. 안 봐도 뻔하죠. 그쵸? 요만큼 채워져서 40. 여기 있으면 50. 대수 45. 근데 여기 더 작아져요. 45보다 작겠죠. 몇 번이에요? 네. 어차피 저희 자격증 시험이라는 거는 대부분 문제 은행제예요. 공기업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은행제예요. 그럼 문제 패턴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한 문제를 풀 때 몇 초를 투자해라? 20초 이상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해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요것도 이제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라? 평균치를 구해라. 그럼 평균값 구하는 공식. 자, 전압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럼 평균값 공식이 뭐가 됩니까? 우선은 전압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분 주기는 0부터 주기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주기 시간으로 나눠주셔야 돼요. 맞죠? 그럼 여기서 한 주기 시간은 몇 초예요? 우리가 초 단위로 하지 마시고 초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얘를 d 오메가 t 각도에 대한 개념으로 적분을 할게요. 각도에 대한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시간으로 넣지 말고 각도에 대한 개념을 넣으란 얘기예요. 그럼 이건 반파니까 여기가 한 주기 아닙니까? 파형이 생겼다가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니까 여기가 주기 아니에요? 맞죠? 여기가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주기 시간은 2파이 레디안입니다. 자, 적분 시간은, 적분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파형이 요만큼 구간에만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분, 면적을 더해줘야 될 구간은 여기뿐이다. 그러니까 몇 분의? 4분의 파이 레디안서부터 파이 레디안까지를 면적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압에 대한 함수가 얼마로 제시가 돼 있어요? 100 사인 오메가 t를 d 오메가 t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요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오메가 t 대신에 뭐라고 생각하면 쉽다? 세타라고 생각하시면 쉽다. 그럼 적분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 스타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풀면 됩니다. 풀면 나와요. 근데 봐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정형 반파다. 그러면 정형 전파. 전파에 따른 평균값 어떻게 구해요? 최대값을 반주기로 나눠서 몇 개 있다? 2개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파는요? 반파의 평균값은 이거의 반값이니까 파이분의 전압의 최대값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반파였다라는 뜻은 여기 면적이 꽉 채워진 이 파형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한번 구해보자. 구해보자. 지금 전압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100이고요. 그 다음에 3.1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그냥 얘를 3이라고 할까? 그냥 대충? 27도. 하면 이게 뭐 3.33이라고 대충 할게요. 아, 33.33이라고 대충 할게요. 계산 나중에 눌러보세요. 아마 이게 뭐 31. 얼마 나올 거예요. 31.67인가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파형이 다 넘어오는 게 아니라 요만큼이 빠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반으로 한번 쪼개보자. 반으로. 요게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이거의 평균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33.33이 돼야 되는데 반이 쪼개져서 요만큼 넘어가지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6.6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았다.
전체가 다 있었을 때는 거의 30 얼마고 반 쪼개진 면적은 16 얼마니까 이 사이에 답이 있겠구나. 그렇죠? 얼마예요?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존심을 좀 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적분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사실 우리가 시험에서 적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많이 안 나오고요. 시험 출제빈도 한 8년 보면 한 번 나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못하러 하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공기업을 준비하면서 한 문제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친구들은 악착같이 적분 한번 하세요. 이런 한 문제가 바로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파형에 있어서 0부터 파이까지 사이에는 정형파로 넘어온다. 사인파로 넘어온다. 하지만 파이부터 2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구형 반파로 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전류의 최대값이 5A라고 표기됐을 때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가 되냐? 자, 평균치는 면적을 의미하죠. 방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첫 번째 정연 반파의 평균값은 얼마가 돼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현재 전류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5A다. 그러면은 5 나누기 3.14를 취해봐라. 자, 그러면 제가 계산기를 한번 눌러봤는데요. 얼마가 나오냐? 1.592가 나와요.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정연 반파. 정연 반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최대값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맞죠? 우리 표를 보시면 정연이 아니죠. 구형. 죄송합니다. 구형 반파. 여기 부분 말하는 거죠. 구형 반파의 평균값은 최대값을 2로 나누는 것이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요거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5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평균이라는 건 면적을 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류의 평균값이라는 거는 1.592 더하기 마이너스 1.25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게 되니까 얼마가 만들어지냐? 딱 계산기 누르면 0.342 암페어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평균값은 면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31번 문제. 파형률 어떻게 구했어요? 최실평. 그러면 실평이 되겠네요. 최실평이니까 실평. 여기 있네요. 4번. 자, 톱니파에서 파형률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우리 아까 파형률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구형파, 정형파, 삼각파에 대해서 1, 1.11, 1.155 표 기억나시죠? 그래서 1.155 정답 3번 됩니다. 이렇게 패턴을 잡아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에 33번 문제. 파형의 파형률 값이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정답을 표기해 보니까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왜? 정형파의 파형률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얼마였다? 1.11이다. 구형파는 1, 정형파는 1.11, 삼각파는 1.155 맞죠?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34번 문제.
정형파의 파고율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 자, 요게 지금 표가 여기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파고율이 뭐였어요? 파고율 최실 요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효값에는 전파도 있고 반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효값의 분자 자리가 전부 다 뭐였다? 최대값이었다. 분자 자리 전부 최대값이었다. 그러면 실효값이랑은 어떤 놈분의 최대값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최 약분하고 번분수 올라가니까 그 어떤 놈 실효값의 분모 자리가 파고율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다 무슨 값이다 이게? 이게 전부 다 무슨 값이요? 파고율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34번 문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요. 34번에 정형파의 파고율을 물어봤죠. 이게 반파인지 전파인지 특별하게 언급이 없으면 전파가 디폴트입니다. 전파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파에 해당하는 파고율이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34번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35번 뭘 물어봤어요? 1.414면 루트 2죠. 그러니까 파고율이 루트 2가 되는 파형은 어떤 것이냐? 파고율이 루트 2가 되는 건 정형 전파다. 정형 전파다. 그러면은 정연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파고율이 2가 되는 파형이 뭐냐?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파고율이 2가 되는 거. 정연 반파잖아요. 맞죠? 정연 반파를 우린 뭐라고 불렀어요? 반파 정류파다. 이렇게 불렀죠. 자, 36번 문제입니다. 반파 정류파. 방금 얘기했어요. 반파 정류파가 가지고 있는 파고율이 얼마다? 2가 될 것이다. 정답은 1번 됩니다. 자, 37번 문제. 구형파의 파고율은 얼마냐? 구형파의 파고율은 1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구형파 같은 경우에는 구형파는요. 전파에 대해서 말할게요.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이 다 어때요? 다 똑같다. 그래서 구형파는 파고율과 파형률이 모두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예요. 1. 네, 그런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파고율이 2가 되는 거 뭐였다? 반파, 정류파였다. 정연 반파니까요. 정연 반파가 되려면 다이오드를 거쳐가야 되죠. 다이오드를 거치는 거를 우리가 정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파, 정류파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괜찮으세요? 약간 정신 없는 감도 있죠?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면서 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부하의 아래 직류 전류는 얼마가냐? 자, 아래 직류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될 것이냐? 자, 지금 문제 조건을 보니까요. 인가되고 있는 전압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최대값이 314. 314다. 근데 포인트는 다이오드를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다이오드를. 그러면 교류가 뭐가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요. 이게 다이오드만 지나가서 직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이오드만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뒤에 평활회로가 들어가야 돼요. 평활회로. 평평하게 만드는. 그래야지만 완벽하게 직류가 되는데 아직은 평활회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포인트는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이제 전파가 뭐가 돼요? 전파가 반파, 정류파가 될 것이고 반파 정류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성분을 물어보고 있다? 직류 성분을 물어보고 있다. 그럼 직류 성분은 뭐예요? 무슨 값이에요? 직류는 평균값이다. 그렇죠? 평균값이다.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부하가 있다고 칠까요? 대충 그려봤습니다. 여기에 정연파 사이클을 넣었죠? 그러면 플러스 면적에 대한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고요? 정방향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로 전류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막혔으니까. 일로 갈 수가 있죠. 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이렇게 들어와줘요. 쭉 타고 넘어가지면 일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왜? 여기의 에너지와 여기의 에너지는 같죠? 등전이니까 전기가 못 흘러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죠. 쫙 내려와서 폐회로로 전류가 순환을 합니다. 네거티브. 일로 간다라고 했죠. 교류는 교번하는 거예요. 우리 기기 배우시면 아실 거예요. 교번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 가죠.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갑니다. 마찬가지로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양방향성으로 들어왔던 파형이 이런 다이오드, 이건 브릿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다이오드를 거치니까 파형이 어떻게 됐어요? 전파 정류가 되는 거죠. 다이오드 하나만 갖다 끼면 반파 정류가 되는데 다이오드를 4개를 갖다 끼니까 전파 정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건 직류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정류파지. 이건 정류파지 직류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 뭘 갖다 끼느냐? 나중에 기계에서 배우세요. 평활 콘덴서를 갖다 껴주고 코일을 갖다 끼고 평활 콘덴서를 갖다 끼게 되면 콘덴서라는 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럼 전기가 저장이 되게 되면 콘덴서에 에너지가 쌓이면서 전압이 올라가지겠죠? 그러다가 이게 전압이 콘덴서 쫙 올라가져요. 그러다가 콘덴서의 단자 전압은 여기까지 왔는데 입력되는 파형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입력보다 콘덴서 전압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전원인 거 마냥 얘가 방전을 시작합니다. 충전하고요. 방전하고요. 충전하고요. 방전하고요. 이렇게 파형이 꿀렁꿀렁 돼야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맥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박이 뛰다치. 맥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플. 이렇게 말 리플. 그럼 이제 이 리플을 잡아주기 위해서 코일과 콘덴서를 또 끼게 되면 이게 완벽하게 평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 얘를 평활회로다. 그래서 평활회로를 거쳐줘야지만 교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직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였다? 정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정류기 플러스 평활회로를 우린 뭐라고 하냐? 컨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정류기는 뭐다? 양방향성 전류를 단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정돈하는 장치다. 정류. 흐를 류자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평활회로를 넣어서 완벽하게 직류로 바꾸면 어떤 장비다? 컨버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거꾸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하자? 인버터라고 하는 거예요. 인버터. 자, 이렇게 개념을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기초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회로를 이제 기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평활회로가 안 그려진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뭘 지시했어요? 직류를 물어봤으니까 평활회로가 문제 속에 삽입돼 있는 거예요. 생략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여기에 직류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자, 직류 전압이 무슨 값이다? 직류 전압이 바로 평균값을 의미한다. 자, 그렇다면 직류 전압은 어떻게 구해요? 전압의 최대값을 반주기 파이로 나누는 거죠. 만약에 전파였다면 곱하기 2를 하는 것이고 반파였다면
곱하기 2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조건은 다이오드가 하나만 있으니까 반파다 이런 얘기죠. 반파다. 자, 그러면 파이라는 건 3.14고요. 3.14가 되고요. 전압의 최대값이 몇 볼트였다? 314볼트였다. 그럼 두 개를 나눠주게 되면 100볼트가 되겠죠. 100볼트. 그럼 나왔습니다. 아, 직류 전압이 100볼트다. 그렇다면 R을 통과하는 직류 전류는 얼마가 되냐? R을 통과하는 직류 전류는 R분의 VD죠. 그럼 R 값은 저기 있네요. 5옴. 전압은 100볼트. 나눠주게 되면 20A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문제죠? 예, 우리가 이론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용어라는 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그 용어와 패턴을 위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빠르게 풀 것이냐, 이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교류에 대한 연산법, 우리 사칙 연산 있죠? 교류에 대한 사칙 연산은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 이런 거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